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기 나오는 거 좀 냄새 나죠? 막 기침이 나고 그래요. 가끔씩 그냥 불편했던 적은 있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태아에 있어서는 조산이라든가 또 태아 성장 불량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기관들이 올바르게 발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노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이것. 도심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공포스러운 미세먼지의 습격.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우리에게 자동차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찻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집들을 짓고 살고 있다. 역시 큰 도로가에 있는 승찬, 민찬이네. 약 먹어. 승찬, 민찬. 약. 형제가 2달째 약을 먹고 있단다. 어이, 잘하네.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간지요. 간지러워. 어이, 코 나온다. 코감기라도 걸린 걸까? 뭐예요? 아프. 아파. 그래, 아프니까 한 번 더. 이게 애들 이제 비염 있어가지고 콧물약인데 요즘 계속 환절기라 그런지 약을 계속 지금 달고 살아요. 그래서 병원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승찬이, 민찬이처럼 한 달 이상 호흡기 질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소아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미세먼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현재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1년 내내 그 비염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그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염뿐 아니라 천식, 아토피 환아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기침으로 병원을 찾은 5살 성재는 천식 진단을 받았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소아 천식.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먼지로 알려져 있다. 아이가 특별히 또 이제 막 그냥 잘 놀다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먼지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제 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심하게 뛰어놀 때 그럴 때 가장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는 안에 좀 많이 오스트리아가 고향인 이 의사는 한국으로 와서 비염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이다. 한번 잘해봐야겠네요. 저도 비염 좀 심했거든요. 근데 비염도 여기서 또 느낀 게 어떨 때는 진짜 나가기 좀 어렵고요. 나가면은 이거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날만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또 심하게 감기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안 좋은 공기에 나가서 마시게 되면 그러면 거의 며칠 동안 계속 고생되기 때문에 그 진짜 그냥 무시하진 않고 되게 주의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도시를 가두는 희뿌연 연무. 서울의 연무 발생일은 1년 평균 130일 이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먼지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안개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이 쎄하니까 황사 같기도 하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아닌가요? 황사의 경우는 그 성분이 주로 토양입자입니다. 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토양물질인데 비해서 연무 입자는 주로 PM2.5라고 얘기하는 아주 작은 입자로서 황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폐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누런 토양 먼지인 황사는 1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인 반면 우윳빛 연무는 2.5 마이크로미터로 알려져 있다. PM2.5, 즉 2.5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의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예를 드는 것이 담배 연기. 보이는가 싶으면 사라져버리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미세먼지와 가장 유사한 크기다. 그동안은 10마이크로미터의 먼지, PM12 화두였지만 이제 PM2.5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땅에서 떠오르는 모든 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사람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큰 먼지들은 다 이 목에서 걸린다는 거죠. 10마이크로도 아주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인후부에서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데 PM2.5로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아주 깊숙이, 폐속 깊숙이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더 인체 유해도가 크다라는 부분에서. 인체 유해도를 쥐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쥐 2마리를 밀폐된 반원통에 넣었다. 새로운 환경에 탐색하기 바쁜 건강한 모습인데 여기에 3ml의 미세먼지를 주입했다. 금세 반원통은 마치 스모그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했고 쥐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마치 신선한 공기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금세 괴로운 듯 연신 코를 부비는 모습. PM2.5가 쥐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은 쥐들이 여전히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세먼지를 마시는 쥐는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고 코를 부빈다거나 또는 그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인지 폐 기능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돌아가는 원통에 쥐를 넣은 뒤 한쪽에는 미세먼지를 흡입시키고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았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는 숨을 쉬기 위해 폐 활량을 높여야만 했다.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 곤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 결과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통해 확인했다. 검은 반점이 폐에 침착된 미세먼지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가 딱딱하게 굳어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코로 먼저 흡입하기 때문에 이제 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비염과 연관돼서 이제 중이염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기관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지염 또는 천식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천식이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천식의 악화 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 들어간 먼지는 1차 코털에서 걸러지고 2차로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진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몸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끝에 달린 폐포에 흡착되어 염증 또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또 모세혈관에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유입돼 혈액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인한 바 있다.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 소규모 공업도시 도로나 지역에서는 5일 동안에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자 20명이 사망했다. 또한 1952년 영국 런던에서도 5일간 가시거리 100m도 안 되는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 4,00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발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5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아직도 투병 중인 김선주 씨. 비흡연 폐암 환자 중 한 명이다. 잘 아시다시피 폐암하면 첫 번째 큰 원인은 일단 흡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 환자들 보면 거의 80%가 비흡연자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왜? 난 담배 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참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럼 왜 80%나 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인으로서는 간접 흡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가 직업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 뭐 라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인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 움직이죠, 조금. 제가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소세포암 이게 이제 비흡연자들한테 나타나는 그 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원인은 딱히 제가 울산에 사니까 공해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생 울산화학단지에 살았다는 그녀. 굴뚝으로 인한 공해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까지 전국의 폐암 발생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울산은 폐암 발생률이 증가세를 띠고 있다. 암 유발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포집해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성분이 어떻길래 이토록 치명적인 걸까? 미세먼지는 유기성 물질과 이온 성분이 대부분, 토양과 금속 성분, 그리고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미세먼지의 거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뜨거운 연소 과정 중에서 배출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성분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스도 붙고 아니면 먼지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그을림이 블랙 카본이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성분 중 하나로 WHO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들, 그리고 이온 성분도 농도가 높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연소 과정은 바로 자동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난방연료를 쓴다거나 자동차를 운행한다거나 뭐 공장을 가동시킨다거나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공장의 굴뚝, 편리함의 대명사인 자동차,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46개 도시 대기오염 측정소.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대기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포집한 뒤 자동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미세먼지의 농도 값을 산출하고 있다. 포집된 PM10을 메탈레이를 조사해서 측정하는 장비로 주로 저희가 24시간 365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1일 PM2.5의 기준치는 WHO 기준에 비해 2배나 높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천연가스 버스라든지 그런 친환경 자동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들을 환경부가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렇다면 기준치만큼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우리의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다. 차량이 밀집해 있는 버스터미널,
미세먼지 기준치 50마이크로그램보다 3배나 높다. 도심 곳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운행이 많은 곳의 농도가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로변에서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비산되는 먼지가 당연히 많고요. 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무는 대신 야경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미세먼지가 더욱 활기를 띈다. 4차선 도로 옆의 한 공원.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운동을 하는 이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나오는 시간은 보통 8시 반, 9시 이때쯤 나오긴 나오지만 여긴 가끔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좀 약간 이렇게 헛기 장기침 있죠. 이렇게 캑 맥히는 거, 캑캑 요 소리, 이런 소리 그런 게 가끔씩 나고. 하루 종일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여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절정에 달한다. 오후 8시부터 농도가 다시 이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오히려 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오후 3시부터 한 오후 6시 사이에 운동을 야외에서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제1의 청정국가 스웨덴. 그러나 스웨덴 역시 미세먼지는 골칫덩이다. 우리의 테헤란과 비슷한 스톡홀름의 중심가인 훈수가탄 거리. 하루 평균 300만 대 차량이 이동하는 이곳은 스웨덴 중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높은 곳이다. 훈수가탄 곳곳에 미세먼지 포집기가 눈에 띄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som skapas av de vinterdäck med dubbar som svenskar använder på vintern. 스노우 타이어의 징 부분이 바닥과 마찰을 일으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한 것이다. Vi använder ju EU-normerna och de normer som vi har problem med att uppfylla, det är 50 mikrogram per kvadratmeter över en 24 timmars period. Och den normen får överskridas max 35 gånger. Och vi har problem med att vi överskrider den oftare på vissa väldigt drabbade gator. Till exempel Hornsgatan. 그래서 2012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훈수가탄 거리에선 스노우 타이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을 분석한 끝에 얻은 결론.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를 높이는 스노우 타이어의 사용을 금지시킨 뒤 훈수가탄의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Jaha, hur mycket mindre det har blivit. När vi införde förbudet på Hornsgatan så halverades utsläppen av mikrodamm. 최근 훈수가탄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도 밑돌게 됐다. 청정국가의 명성은 애초에 문제가 없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스웨덴을 청정국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탄생지 차도. 그런데 초등학교 중 수많은 곳이 도로 인근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은 어떨까? 먼저 운동장 두 면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큰 차도와는 철저히 차단돼 있고 산과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의 대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도로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방음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도로에 가까워 있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그 다음에 방음벽이 있는 학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의 대기질을 점검해봤다. 먼저 미세먼지 포집기와 분석 시스템을 갖춘 이동 차량이 학교 주변을 이동하며 오염도를 측정했다.
측정 차량이 학교 주변을 10차례를 돌면서 측정했고 평균값을 냈다. 이른바 학교 오염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인데 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결과는 두 학교의 오염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도로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주택가라든가 또 어떤 교통량이 적은 부분들이 이제 오염도가 낮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의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범죄 농도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뭐 같이 이제 함께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그게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 오염도가 교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로변의 인접, 학교 주변의 차들의 이동이 잦은 학교. 아이들이 등교 전부터 하교 시까지 24시간 복도와 교실 두 곳에 측정기를 설치한 후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봤다. 하루에 반나절을 보내야 하는 학교. 과연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다. 차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실시했다. 네. 모든 아이들이 정문까지 1km는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하는 학교. 이 학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 하고 가겠습니다.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한편 소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만든 문진표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운동장이나 모래사장 그럴 때가 따가워요. 재채기와 함께 맑은 대로변 콧물이 학교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대로변과 먼 학교의 경우 아토피가 호전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는 무슨 초콜릿 한 개만 먹어도 막 여기 막 여기 막 톡톡 막 이런 거 나고 두드러기 같은 거 막 나고 그랬는데 학교 와서 막 뭐 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도 조금씩 먹게 되고 이제는 거의 다 났어요. 전신 상태와 호흡기, 순환기 질환 조사 결과 대로변 학교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낮 시간대 햇볕이 강하고 할 때는 실은 이런 오염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은 그런 학교들도 낮 시간대에는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기보다는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오히려 어떤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의 도심 아이들이 미세먼지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성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는 단지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는 실제로 성장기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 연령대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그 안 좋은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쁜 성분도 역시 흡수를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심 중에서도 복잡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한 초등학교. 이쪽으로 보면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산도 보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는 이제 지상 도로가 있고 또 2층 도로로 이제 내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오염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2배 이상 더 오염이 된 지역이고 또 오른편에는 이제 주택가이지만 이제 언덕길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제 언덕길을 오르기 위해서 가속을 하면서 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방음벽이 세워져 있다. 소음을 막기 위해 세워진 방음벽이 혹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진 않을까? 우리는 방음벽 안쪽 운동장과
방음벽 밖 큰 도로를 돌면서 오염도 차이를 측정했다. 학교 앞 수문장처럼 호기롭게 세워진 방음벽.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방음벽이 자동차의 소음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에서 방음벽의 안쪽하고 실제 도로하고 오염도 차이가 뭐 심한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까지로 오염도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모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 퀸즈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 이곳은 아즈마 프리 스쿨 존, 즉 천식을 주의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천식은 호흡기 질환의 대명사. 천식을 주의한다는 것은 학교 내 공기 환경을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 중 꼭꼭 닫아놓는 창문. 아즈마 프리스쿨 존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는 건 역시 규칙이다. 대신 교실마다 설치된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We have most of the rooms are air conditioned, so we try not to open the windows. I know that doesn't sound you want fresh air, but in a place like this where it's the middle of a city, you don't want that air. 대로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맑은 공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아즈마 프리스쿨 존이다. 3년 전부터 뉴욕시는 학교 앞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아즈마 프리스쿨 존 조항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 주차를 해야 하는 스쿨버스. 그런데 주차를 할 때도 원칙이 있다. 바로 주차와 동시에 시동을 끄는 것이다. 뉴욕 스테이법으로 꼭 그 1분 안에 이 시동을 꺼놓고 기다려야 돼요. 1분 이상 하면은 이게 벌금도 나오고 이게 이 티켓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울 때는 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법에 따라야죠. 또 차량 통학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교 앞 주차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학교 앞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고 애쓰고 있다. No, it's not difficult, unless you're in an area that you're not supposed to be parked to begin with. But usually most people do shut off their cars nowadays. I don't know. And I know there's parents that if they see other parents with their car idling, they'll ask them to shut it off. You turn off the engines, not leave them running. First of all, it wastes gas. Second of all, it emits all the smoke and pollution into the air, which we have enough of now. Not good for everybody, but especially kids in front of the schools, like small kids. Not good at the time.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리기 위해 뉴욕시 역시 오랜 시간 노력했다. 특히 학부모 교육에 주력했다. So we educate the children first, and then we ask the children to tell their parents. And children are the best teachers to parents. And so they go home and they tell their parents, "You can't do that, mom." 2013년 1월 13일 일주일째 안개와 연모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연무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독한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로 떨어지고 비행기 이착륙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려 기준치의 40배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베이징과 서울의 미세먼지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13일에는 중국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춘절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서 불꽃놀이를 많이 했고 그 불꽃놀이의 화약 가루나
그런 그 연기들이 아주 대규모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송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에게 상륙한다. 중국 등 장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약 3분의 1, 약 30%가 된다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런 이웃 국가 간의 국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해서 가급적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값싼 석탄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이 더욱 극심한 중국. 국제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는 집안의 공기질은 어떠할까? 청소에 유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다. 하루에도 2-3번씩 쓸고 닦는다는 주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는데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지 직접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먼지를 포집한 즉시 농도가 측정되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했다. 거실에 측정을 해보았더니 0.024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성장기 형제가 사용하는 방. 미세먼지 농도는 0.028.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자 50배가량 상승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결과값은 0.052 정도 측정이 됐거든요. 청소 전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다. 그리고 가정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리 활동이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그냥 무심결에 애들 그냥 식탁에 앉아서 책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간다는 사실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가 조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력을 사용한다거나 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 과정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 태아에게까지 예외는 아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하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는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태아의 양쪽 머리뼈 둘레가 0.16cm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임신 3분기에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대퇴골 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신 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조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2차, 3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태반과 태아가 형성되는 1기와 태아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3기에 극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조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산모가 먼지를 호흡하게 되면 코털과 기관지에 있는 섬모에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걸러지지 않는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을 부적절하게 한다. 그렇게 엄마가 흡입한 미세먼지가 결국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태아는요, 엄마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 이외에 태 내에서 그 장기들의 어떤 기능이 발현이 되고 그 장기들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태 내에서의 어떤 장기들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그 최상의 기능을 갖게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한 생명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호흡기 쪽으로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태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걱정도 되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이 생각 드네요. 네. 온몸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위력적인 미세먼지.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세먼지가 뇌에도 직접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로 향했다. 환경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군토 오버도스터 교수. 그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오래도록 연구했는데 뇌는 치밀한 조직에 둘러싸여 병균이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론이었다. 그런데 뇌에 직접 닿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And so we found indeed that particles, these ultrafine carbon particles, when inhaled in a rat study, will travel up the olfactory nerve, deposit first in the nose, depositing there on the olfactory mucosa, we call it, and then the olfactory mucosa is connected to the olfactory brain, to the olfactory bulb in the brain, at the base of the brain, via nerves, sensory nerves, and these nerves cells are embedded in the nasal mucosa. So it's neuronal cells, but they're outside the brain in the nose. Yeah? And so the particles are taken up there and then travel along the nerve into the olfactory brain. 다시 말해 쥐 실험 결과 밝혀낸 경로는 이렇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먼지의 대부분은 각종 섬모에 의해 걸러지지만 섬모의 거름망을 피하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름장치 섬모를 통과한 미세먼지는 후각신경을 타고 뇌의 전두엽에 도달한 뒤 백질이라는 뇌의 연결 구조물을 통해 뇌 전체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염증은 행동기능 장애뿐 아니라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흡을 통해서 깊은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최근에 나노 사이즈의 먼지나 울트라파인 파티클이라고 불리우는 먼지들이 대부분 폐포 이상을 들어가서, 즉 세포 벽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3, 4년 전부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1등 청정 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역시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한데 스웨덴 인구의 30%가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När det gäller till exempel dammsugare så måste de klara små partiklar som är 0,3 till 0,5 mikrometer. Och det är väldigt små partiklar. Så att om man menar på att man måste ställa hårda krav på de här dammsugarna med filter, att det ska vara täta dammsugare så det inte kan läcka och så vidare. Det är ett sätt att jobba med det så att de tar fram de här kriterierna, och det beslutas sedan av vår förbundsstyrelse då som bestämmer att det här ska vi anta de här kriterierna och så vidare. 스웨덴은 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청소기기, 침구 등 알레르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인증하고 있다. 그 인증 기준이 워낙 엄격해 세계적으로 권위적이다. 스웨덴 천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한 청소기 업체를 찾았다.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먼지에 대응하고 있을까? 대규모 먼지 연구센터에서 청소기의 성능 테스트가 한창인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기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ly, and it's very important to suck in the dust because that's where it starts. You must suck in the dust, and you should suck in as much as possible. And then of course you need to keep it in the cleaner. And this I think people are maybe less aware about. But that is very important, and the most tricky thing there is to keep the finest particles. And to obtain this, it's important to build sealed systems.
제조사가 다른 4개의 청소기의 흡입력을 비교해봤다.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력은 청소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성능이다. 비교 결과 흡입력에도 작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미세먼지의 흡입을 돕는 강력한 모터는 청소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흡입한 이후 더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 있다. 바로 먼지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다. First of all, you need to have a good filter. It's about getting all air through a good filter. And the easiest way out is not always the filter. It can be, if we have a small gap here in our ceiling, the air will choose to go that way because it's easier. 흡입된 먼지가 다시 방출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때문에 먼지 방출량 제로를 위한 기술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기준치인 PM2.5보다도 훨씬 작은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까지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실제 배출량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먼지를 흡입시킨 뒤 청소기의 배기구 앞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놀랄 만큼 올라가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의 청소기가 작동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결과다. 먼지를 흡입했으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먼지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 청소기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다. 그러나 이 제품의 측정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입된 먼지가 방출되지 않는 것이다. Well, for us, it's of course very important to get as low as possible when it comes to particle emissions. And we can work on much lower levels than the 2.5. And that's also regulated in the new labeling coming from the European Union, that they specify how good the machines are, measured in a standard way, so that the consumers can judge when they go out and buy a vacuum cleaner, which one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emissions or particles. 스웨덴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가정에서도 이어진다. 실외 공기뿐 아니라 가정 내 공기 관리에도 철저한 스웨덴 사람들. 이 주부 역시 하루에 2-3번 청소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는 청소에 앞서 환기를 하는 것이 몸에 밴 청소 수칙이다. Lite korsdrag. Måste vi. Den var lätt en gång men jämfört med vår. Vill du prova den här då? Här. Så. Dammsug. 우와. 이렇게 함께 청소를 하는 곳에도 자유로운 분위기. 청소기 작동 시 먼지 발생을 걱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Jag är ju själv allergiker, så det är något jag tänker på när jag köper en produkt, att det ska vara en bra produkt som håller kvar dammet inne i dammsugaren. 아직은 미세먼지의 무방비 상태인 우리 아이들. 특히 교실 내 미세먼지를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청소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 청소를 통해서 먼지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당연히 청소 시에는 마스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시 꽁꽁 닫아놓은 창문.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통행과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배려를 하셔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2회 이상은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내 오염물질들이 실내에 계속 축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당연히 청소 시에는 무조건 환기를 양방향으로 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의 환기를 최대한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청소하고 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해요. 청소도 교육활동이니까 하기는 하되 이제 짧은 시간에 마치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 뭐 환경적으로 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아이들이 그 먼지를 갖고 나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생활했어. 그럼 막 다 놀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의 습격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무방비 상태였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적어도 학교만큼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교 주위에 도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로로부터 이제 자동차 오염의 어떤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굣길에 어떤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그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어떤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어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교실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멀리 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 되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실 안에서 우리가 환기라든가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데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오염이 낮을 때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오염이 높을 때는 창문을 닫고 필요 시에는 이제 그 선풍기를 튼다든가 해서 어떤 그 열적인 어떤 그 환경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의 환경권은 어떤 순간에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